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지 30년 차 간호사인 제가 처음 간호사 실습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압 재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팔이 빠져라 환자분들 혈압을 쟀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자주 재야 하는지 혈압 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0여년간 병원 현장에 있다 보니 환자가 이상이 있는지 매일 그리고 수시로 혈압이 정말 궁금하고 자주 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상태 변화를 미리부터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바로 혈압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도 늘 하는 것이 매일 하루 2-3번 정도 혈압을 잽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물론 혈압이 정상인 분과 저혈압이 있던 분들도 다 재봅니다.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면 모두 주목해서 더 자주 측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혈압 재기 어떠세요? 한번 집에서도 재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30년차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방법과 혈압 관리에 대해서 쉽고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혈압의 기준부터 볼까요? 보통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으로 보고요. 반복해서 140에 90 이상이 나오면 고혈압 범위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90에 60 이하면 저혈압이라고 하지만 저혈압은 숫자보다는 어지럼증이나 실신, 기운 없음 같은 증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펌프이고 혈압은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혈관벽에 걸리는 압력입니다. 우리 몸은 각 기관으로 피를 잘 보내려고 혈압을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절해요. 그래서 나이, 활동량, 수면, 긴장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들쑥날쑥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잰 것을 기준으로 고혈압인지 정상혈압인지를 구분하니까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잰 평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한두 번 잰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 약을 먹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할 때 반복해서 잰 기록을 보여준다면 진료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집에 혈압계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걸 사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자동 혈압계를 사용합니다. 걱정 마시고 시중에서 파는 혈압계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5만 원 선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압계를 고르실 때는 손목형보다는 상완형, 즉 위팔에 감는 자동 혈압계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손목형은 편할 수도 있지만 자세에 따라 수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래도 제품을 고르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혈압기를 구입하셨다면 이제 혈압을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재기 전 준비가 필요해요. 우선 30분 전에는 심장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커피, 운동, 흡연은 꼭 피하시고요. 긴장을 낮추기 위해 화장실도 다녀온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정도 푹 쉬었다가 재도록 합니다. 그리고 혈압감을 팔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두꺼운 상의는 벗어놓으시고 평소 입는 실내복 정도를 입으신 상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혈압을 재볼까요? 혈압을 재실 때는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으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이고 다리는 절대 꼬지 마세요. 식탁 의자에 앉으실 때도 양반 다리가 아니라 발을 바닥에 두는 게 좋습니다. 커프를 감은 팔은 심장 높이와 같아야 하니까 식탁 위에 편하게 올리시고 커프를 감아주세요. 커프를 감을 때는 먼저 커프에 있는 바람을 충분히 빼주고 맨팔이나 얇은 옷 위에 감습니다. 감을 때는 손가락 2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맞추세요. 너무 꽉 조이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너무 느슨하면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맥박이 뛰는 위치에 잘 맞춰서 위쪽 팔 중앙에 잘 감으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혈압재는 동안에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양팔 혈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쪽 중에 높게 나온 팔을 확인한 후 매번 그 팔에서 재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양쪽 팔 차이가 15 이상 차이가 반복된다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병원 진료 시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재지 마시고 1분 간격으로 2번 재보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고 혈압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만약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거나 낮게 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혈압을 재보면 하루 동안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재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재지 마시고 1분 간격으로 2번 재보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고 혈압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만약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거나 낮게 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혈압을 재보면 하루 동안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재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생활 습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혈압약을 먹고 계시더라도 혈관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짜지 않게 먹기, 체중 조절,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계속하는 일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에서 계속 재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나이에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다면 뇌졸중의 위험도 조심하셔야 하니 꼭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의 진단명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뇌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중년이 되면서 깜빡깜빡 기억력도 감소하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뇌 건강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리 관리만 잘하면 뇌졸중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열심히 따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뇌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 소개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상혈압을 알고 집에서 정확히 재고 기록된 평균을 확인하며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혈압 관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수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